랑탕 계곡 입구, 도로 안쪽이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궁금한 마음에 차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यो चैते दशैंमा मासु नै खानुपर्छ भन्ने केही छ कि छैन? पहिलादेखि पुर्खादेखि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명절 아침, 음식 준비로 바빴는데요. 잔치상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커다란 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부위별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물소 한 마리를 4만 루피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니까는 한 가정에서 이걸 사 먹는 거는 좀 힘들고 정육점도 없고 드무니까 이 명절 때 이 40집이 돈을 모아가지고 40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풍경이고 오늘이 저 명절이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이곳 노동자들의 월급은 1만 루피. 소 한 마리 값이 4달치 월급입니다. 명절날 먹는 고깃국. 옛날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다시 떠나는 길. 아찔한 협곡을 따라 위태로운 벼랑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랑탕 계곡에 도착했는데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와 함께 네팔이 3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랑탕 계곡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마을, 샤브루베시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건넸는데요. 나마스테.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잔칫집 인심 한번 후합니다. 이방인도 넉넉한 인심으로 맞아주는데요. 여기 지나가다 결혼식이 있어서 구경 좀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네팔에서 환영의 뜻에 이 가다를 걸어주시고 환영의 이 술도 지금 한 모금 주시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실내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통로를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결혼식이 어마어마한 그 마을잔치 부족민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잔칫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랑탕 계곡의 주인으로 불리는 타망족의 결혼식. 상석에는 신랑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인가 봐요. 가장 그 가운데 앞자리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한번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Happy? How long have you been with your husband? 2 years. 신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혼주석에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신랑 신부의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옆에 앉아 있네요. 하객은 축복의 의미로 가타를 걸어주고 다산을 기원하며 머리에 치즈를 바릅니다. 그런데 새신랑이 털모자를 썼다 벗었다 안절부절 못하네요. 땀과 치즈가 흘러내려 곤혹스럽기만 한데요. 어떤 잔치든 주인공이 고생스러운 법이죠. 수백 명이 몰려든 결혼식. 도대체 어떻게 치르나 했더니 이곳에도 축의금 문화가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카타 속에 돈과 직접 쓴 편지를 넣어 전달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결혼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Very good, very good. Nepali topi, Korean man, very good. नेपालीको टोपी पुतिया
그 네팔에 많은 부족이 살고 있지만 네팔 어느 부족이나 쓰게 되는 그 전통 모자 또삐입니다. 남자들이 쓰는 모자.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정장을 갖추려면 일단 모자를 써줘야지 되는 겁니다. How to say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이들은 변방위 소수민족으로 이곳 랑탕 계곡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네 강강수월래 하듯이 남녀가 손목을 잡고 도는데요. 신랑 신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랍니다. 1950년대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베일에 가려졌던 사람들인데요.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읽어온 타망족. 히말라야의 선물 랑탕 계곡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인들의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끕니다. 매일 이렇게 입고 어려서부터 사셨어요, 지금까지? तपाईँले दिनदिनै यस्तै लगाउनुहुन्छ कि कहिलेकाहीँ लगाउनुहुन्छ अरे सधैँभरि लगाउँछ मेल 이렇게 입는 아, 너무 예쁘세요. आमाले जन्मेदेखि यस्तै कपडा लगाउँछ 너무 순다리. अनि कोरियामा यस्तो यस्तो 전통 의상과 잘 어울리는 커다란 귀걸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신성한 보석으로 여기는 터키석 장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आएको सब सुनको होइन अब धेरै जस्तोले अब 3 तोला 6 तोलाको होइन अब लाउँछ अनि त्योभन्दा मुनिको चाहिँ 4 तोला बराबर हुँदैन कुनैले 3 तोला लाउँछ सबै सुनह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거는 운에서 만든 तालले 허리춤의 은숟가락은 타망족 여인의 상징입니다. कुनैले यो धेरै चुनाउनलाई अल्छी लाग्छ भनौँ न चाँदीको हाम्रो सोको लागि लगाएको 이거 항상 손을 닦고 식당마다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그래요. 근데 혹시 손을 닦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하나의 전통 장식인 거죠.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이 인도나 이런 데 장신구가 다양한데 이제 이런 생활용품이 장신구로 발전된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요제 아주머니네 마을을 함께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 가파른 산길 너머에 마을이 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걸음을 서두르는데요.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버스 안은 금세 만원입니다. 아유, 너무 꽉 차가지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스가 드디어 왔는데. 산간 마을을 오고 가는 버스. 놓치면 또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길을 쓰고 올라타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랑 다른 차를 수배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버스는 너무 꽉 찼네요. 결혼식 하객들과 여행자들까지 뒤섞여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겨우 차를 빌렸습니다. 아, 이제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이 마을로. 골짜기마다 숨은 그림처럼 들어선 타망족의 마을. 만원 버스에 몸을 싣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딸인 19살 카메가 임신 중이기 때문인데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심하게 흔들리는 자동차. 결국 견디다 못한 카메가 차를 세웁니다. 입덧에 차멀미까지 임산부에게는 힘든 여정입니다. 와요? 보여? 오는죠? 속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पहिलोचोटि 아,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चिन्ता मान्नु आसक्यो ए होइन चिन्ता त आइहाल्छ नि किन नआउने त यस्तो अब दुईजो अवस्था छ अनि 다시 출발하는데 화창하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까지 굵어집니다.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운전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아, 여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너무 이렇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차가 4휠인데도 그 4바퀴 4륜 구동인데도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비가 오고. 짐을 챙겨 걸어가려는 찰나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셋째 딸 칸첸인데요.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다섯째 아들입니다. 조금 부끄러운가 봅니다. 여기에요? 비가 내린 후 맑게 씻긴 골짜기,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요제 씨를 부르는데요. 하루 종일 엄마 노릇까지 톡톡히 했던 둘째 딸과 막둥이 아들입니다. 이남 사녀 요제 씨의 자식들이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 시간이 멈춘 듯 한가로운 풍경에 마음을 뺏깁니다. 동화 속 오두막 같은 2층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안 한켠에 과자와 국수, 비누 같은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옛날 우리네 구멍가게처럼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6남매의 엄마 요제 타망씨.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이 집이 가장 큰 재산이랍니다. 1층에 있는 부엌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을 위해 딸들이 찬물을 끓이는데요. 비가 내려 스산해진 날씨, 따뜻한 홍차를 준비합니다. 아, 안내밭. 꼬맹이들은 그저 신기한 듯 낯선 손님과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지는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생화를 장식하셨네요. 아유.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 예뻐요, 순다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줍게 건네는 이들의 미소가 촉촉한 봄빛처럼 마음을 적십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인 하늘. 덕분에 최고봉인 랑탕 리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랑탕 계곡은 1949년 영국의 탐험가 틸만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 아름다운 자연환경만큼 소박한 사람들의 삶도 그 특별함을 더하는데요.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와 함께 3대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는 랑탕 계곡. 맑고 푸른 햇살 아래 히말라야의 숨은 보석이 빛을 발합니다. 아침 일찍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터키석처럼 짙푸른 건물색이 눈길을 끄는데요. 푸른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손바느질을 하는 분이 계셔서 다가가 봤는데요. 손녀를 위해 지은 색동 모자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입힌 거는 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애기줄 모자라고 하는데 너무 비슷해요. 한국의 색동하고 색깔 배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사하고 한국에서도 색동은 그 보면은 뭐 3색짜리도 있고 우리가 흔히 오방색 5개를 생각하는데 3색, 5색, 뭐 6색, 7색짜리 그 유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짜투리 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정확히 5색깔의 색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색깔의 천을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모아서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어서 만드시는 거죠. 너무 한국하고 유사해가지고 재밌어요, 저는. 과거 티벳에서 이주해온 이들은 티벳과 비슷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전통 의상과 장신구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타망족이 네팔의 티베트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남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준비하는데요. 이곳에서 치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제물로 올리는 염소 머리에도 바르는데요.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큰 병 없이 무탈하게 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데요. 빈 그릇을 하나씩 들고 온 아이들은 온통 고기 생각뿐 연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염소를 잡기 전 몸에 성수를 뿌립니다. 염소가 물을 털어내기 위해 몸을 부르르 떨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믿고 그제서야 염소를 잡는데요. 웬일인지 염소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이 지금 물을 뿌렸는데 물을 털어야지만 이제 계속 제사가 진행되는데 양이 지금 약간 긴장을 해서 물을 안 털고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염소도 자기 운명을 예감한 걸까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데요. 다급해진 어르신이 주문을 외워보지만 염소는 먼 산만 바라볼 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뿌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털어내는 다음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염소가 물을 안 털어야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일단 그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가서 다시 이제 물을 털도록 기다리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손에 들려있는 것은 소똥. 보통 말려서 땔감으로 쓰지만 오늘은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는데요. 칠림의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바위 언덕. 우선 평평한 돌을 바닥에 펼쳐놓은 후 소똥을 작은 그릇처럼 오목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소는 신성한 가축인 만큼 배설물도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린 후 다시 염소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털이 흠뻑 젖어도 도통 털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지쳐가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 마을 여인들은 배고픈 아이들을 달랩니다. 염소와 지루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흐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메모리 카드 교체하는 중간에 물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뭐 다들 환호하고 하도 오랜 기다림 속에 아이들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염소가 드디어 물을 털자마자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 표정이 천진난만합니다. 평소 어른들에게 밀리고 치여 맛있는 음식 맛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린이날인 셈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지만 절차가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염소 장기의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마을의 운세를 점치는데요. राम्रो छ कि छैन भनेर हामी त्यो नराम्रो छ भने हामी बिरामी हुन्छ गाउँलेलाई त्यो राम्रो छ कि छैन भने त्यो राम्रोसित हेरेर त्यसमा चाहिँ अलिकति चाहिँ भयो भने चाहिँ बिरामी हुन्छ होइन। हामीसँग डक्टर छैन, यसमा हेर्छ कि पूजा गर्नलाई वर्षमा एकचोटि। 드디어 고기 손질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귀한 쌀죽을 푸짐하게 끓입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힌두교들처럼 이마에 붉은색 가루를 바르는데요. 불교와 힌두교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쌀밥과 고깃국,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반가움도 큰데요. 맛있어? 미토차? 미초차로. 미토차? 미토차? 여기 지금 그 산악마을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나 이런 게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후자 그 제사임과 동시에 뭐 마을 축제처럼 양도 잡고 다 같이 그 제사 지낸 다음에 밥하고 고기를 나눠 먹는 거니까 밥도 귀한 음식이고 고기도 귀한 음식이니까 아이들한테 오늘 아주 잔칫날입니다. 세상에 아이들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또 있을까요? 전날 비가 내리고 더욱 쾌청해진 랑탕 계곡을 끼고 있는 칠레메 마을. 이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흘러내린 랑탕 계곡. 물이 꽤나 찬데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19살의 시집와 6남매를 낳아 키운 요제 타망 씨. 가족 식사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린 옥수수를 들고 동네 물레방앗간을 찾았는데요. 아, 이거 진짜 빠르네요. 이게 지금 물의 힘으로 그 옥수수를 그 맷돌로 갈고 있는데 맷돌이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마치 전원을 연결한 것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맷돌의 힘은 계곡물에서 나옵니다. 나무판을 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맷돌의 힘을 전달해 단단한 곡식도 곱게 갈 수 있는데요. 쌀이 귀한 산간 지역의 타망족 사람들에겐 옥수수가 주식인데요. 옥수수를 수확한 후 잘 말렸다가 이곳 물레방앗간에서 곱게 가루를 내어 죽을 쏘아 먹습니다. मकै गहुँ गारु कोदो गारु जौ सबै पिन्नुहुन्छ सबै राम्रोसित बेच्यो घाटाले राम्रो हुन्छ अनि हामी खाने मकैको ढेँडो सब यो पिन्नुहुन्छ अनि सिमी हामीले राख्यो भने सबै चिज राम्रो हुन्छ. 조용하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장정 8명이 나섰는데요. 다른 마을 사는 사이가 와가지고 우리처럼 닭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닭 요리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닭을 잡냐고 좀 난리가 났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잡았네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타망족 전통복을 잘 차려입은 요재 씨의 큰 사위 소남입니다. 멋있네요. Thank you. यो चाहिँ केरा मान्छेले लाउने लुगा हो तपाईँ यतिर लगाएर हेर्नु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केले बनाएको यो पनि भेडाकै उनबाट हो 추운 겨울 타망족 남자들이 입는 외투입니다. 약간 이게 묵직한 느낌은 드는데 크게 무겁진 않고요. 그 아주 따뜻할 것 같아요. 이 산악 마을에서 지내기에는 상당히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검정색에 이렇게 여러 색이 들어가니까 모던한 디자인 느낌도 나고 전통적인 느낌도 나고. 투박한 듯하지만 화려한 자수가 인상적인데요. 복식을 공부하는 저에겐 재미있고 인상적인 전통복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하느라 바쁩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차리는 밥상. 우선 옥수수죽부터 끓입니다. 되직하게 익혀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곳이 이걸 메밀로 하는 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옥수수 가루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산악 지역에서 쌀이 많지 않으니까. 1년의 절반은 겨울인 이곳. 옥수수 가루도 배불리 먹긴 어렵습니다. 아, 옥수수 누룽지네요. 얇고 바삭바삭한 게 쌀밥 누룽지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यो माघेको डेन्डो भात खाएपछि बलियो पनि हुन्छ मोटो पनि हुन्छ धेरै काम गर्न सक्छ शरीर राम्रो हुन्छ 채소를 따기 위해 두 딸이 텃밭으로 향합니다. 가시가 있는 쐐기풀인데요. हात पोल्छ भनेर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릅니다. अनि फर्स्टमा यसरी गर्ने अनि त्यो फोडाहरू जान्छ पछि अनि 쐐기풀은 어린 순이 나오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데요. 독성을 없앤 쐐기풀을 삶은 후 향이 좋은 산초 열매를 넣어 걸쭉하게 끓입니다. 혈액순환과 감기에도 효과가 있어 약처럼 먹는다고 하는데요. 향이 진해 입맛을 돋우는 데도 그만입니다. 미ठो छ. 오늘의 메인 요리는 닭고기 볶음. 산초와 향신료를 넣어 누린내를 없애고 토마토와 함께 볶아냅니다. 손님상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붉은 기장으로 만든 전통주입니다. 똥바 कहिले खाइन्छ? जाडो महिना मङ्सिर पुस माघ फाइन्छ भने 삶은 기장에 누룩을 넣고 숙성시키는데요. 보름 이상 발효시킨 후 뜨거운 물에 부어 마십니다. मौसम छ नि मौसम चाहिँ चिसो भएको बेलामा यो जाडो सिजनमा खान्छ यो गर्मी भन्दा पनि जाडो सिजनमा त्यो शरीर चाहिँ न्यानो राख्नको लागि 뜨거워서 마시면. 네. Cheers. 뜨겁게 먹는 타망족의 전통주.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막걸리처럼 약간 시큼한 무슨 과일 곡물 맛도 살짝 나면서 그 술 맛이 좀 이렇게 아주 세진 않아요. 은은하게 나는데 맛있어요 아주. 타망족은 똠바를 출산한 산모에게 먹일 정도로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냥 우리의 그 빨대 같으면 이게 좁쌀이 다 들어올 텐데 이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끝을 막은 다음에 이런 데 홈으로만 그 이 술만 들어오기 때문에 좁쌀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약간 지혜로운 거죠, 이것도.
반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한껏 따라오르자 드디어 맛있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100년 손님인 사위를 위해 특별히 만든 닭고기 요리도 넉넉히 담습니다. 덕분에 제 입도 호강하는데요. 넉넉하고 인심 좋은 요재 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목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엄마들이 항상 그렇듯 뒤늦게 한숨 돌리고 나서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त अब बुढी हुँदै जान्छ अब त्यसमा के सहयोग हुन्छ के गर्न सक्छ त्यो सबै सहयोग गर्न चाहन्छु विचार चाहिँ मेरो विचार चाहिँ अब यति परिवार राम्रो गरेर खायो भने मेरो मनमा चाहिँ एकदम खुसी हुन्छ म आफै थाकेको नखाएको जस्तो हुन्छ रमाइलो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탐항족. 감사와 행복의 의미를 새삼 일깨우는 그들의 노래가 랑탕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